일단은 쌍곡선이 하나 있는데 그림을 먼저 그려볼까? 지금 끝에가 1이니까 주축이 x축 위에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 쌍곡선이 지금 9분의 x제곱 7분의 y제곱은 1 이런 쌍곡선인데 이 초점 f랑 f'에 대해서 1, 4분면 위에 있는 쌍곡선 위에 있는 점 P가 여기 이등변 삼각형이래요. 그랬을 때 넓이를 구하라 라고 했는데 사실 여기서 이등변이라고 하면 누구야? 안녕? 아 오면 인사를 해야지. 자 여기서 이등변 삼각형 P, F, F'이 이등변이라고 했는데 그럼 어떤 변의 길이가 같을 수 있어요? 얘네들의 길이는 같을 수 없어요. 맞아요? 최소한 우리가 될 수 있는 거는 첫 번째는 요 PF랑 뭐랑 같은 거 FF'이 같은 거랑 두 번째는 PF'이랑 FF'이 같은 거 이 두 가지 경우만 우리가 구하면 돼요. 그랬을 때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넓이를 구하라고 했어요. 삼각형 PFF'의 넓이 이거 구하라고 하는 거죠. 그럼 우리가 일단은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으니까 좌표를 먼저 써볼까요? 여기 F의 좌표는 뭐가 되죠? 쌍곡선에서는 가장 긴 게 이 초점의 X좌표죠. 그러니까 나머지 두 개의 제곱의 합. 그러니까 12. 9랑 7이니까 16이잖아요. 그러니까 4,0 마이너스 4,0 이렇게 나오죠. 됐어요? 그럼 요 길이가 정해졌네요. 8로. 됐어요? 그럼 어떻게 풀까요? 정의를 이용해 볼까요? 2차 호선에서 제일 중요한 건 정의라 그랬어. 여기다 써볼게요. PF'에서 PF를 뺀 게 항상 뭐로 일정해요? 6으로 일정하죠. 주축 길이가 2A니까. 오케이? 그러면 요게 6인 걸 이용해서 요게 8이라고 했거든? 그럼 PF'의 길이는 얼마야? 얼마야? 아 잠깐만. 그러니까 요게 8이잖아. 그러니까 PF'의 길이는 넘기니까 14.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요 넓이였거든? 그럼 여기가 8이야. 그럼 높이를 찾아야 돼. 높이는 어떻게 찾을까? 근데 얘가 이등변이라며. 여기도 8이잖아 지금. 그러니까 그림을 여기다 그려보면 얘가 8, 8. 그다음 여기가 지금 14. 이등변 하려면 어떻게 쳤죠? 수선의 발 내리죠? 얘가 7이죠? 그럼 얼마예요? 64에서 49를 빼주니까 얼마예요? 그죠? 루트 15죠? 그럼 이때 넓이는 어떻게 돼요? 2분의 7. 7루트 15죠. 그러니까 이때의 삼각형의 넓이는 7루트 15. 여기 하나 나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PF'이랑 FF'이 같아서 얘네가 8로 같은 경우. 그럼 이때도 그림을 그려보면 여기가 8이 그림을 좀 잘못 그린 것 같아요. 이등변이 여기랑 여기가 이등변이라는 거죠. 얘가 8. 그림이 조금 이상하니? 어떻게 그려줘야 되냐? 얘가 F', F고 여기가 PF'인데 얘네가 8로 같다고. 오케이? 그럼 여기가 8이니까 이번엔 여기는 2죠. 여기는 2네요. 됐습니까? 그럼 이때 넓이를 찾으려면 역시 수선의 발 내리죠. 그럼 여기 1이죠. 여기 얼마예요? 루트 63. 됐어? 그럼 얘는 7, 9, 63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넓이가? 3루트 7. 그래서 답은 이렇게 두 가지로 나오는 거예요. 직접 풀면 별로 안 어려운데 답지 보고 이해하려고 그러면 더 어려워요. 알겠어요? 그냥 직접 푸세요. 그게 훨씬 빠릅니다. 정리해보세요. 그림 잘 그려서 상황 이해하고 문제 좀 쓰다 보면 답이 나와요. 재은이 왜 안 와요? 유민이 몰라요? 몰라요. 네, 연락해야 되나요? 상현이 몰라요? 왜 몰라요? 지울게요. 자, 14번. 빨리 문제를 다시 상기시켜 보세요. 14번 보면 그림이 하나 그려져 있는데 쌍곡선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원이 여기 내접비라고 해야 되나? 여기 접하고 있어요. 여기 F. 그 다음에 여기 쌍곡선이 있는 점 P에 대해서 이 접선을 하나 그었죠. Q. 그 다음에 여기를 F'. 그 다음에 조건은 뭐냐면 쌍곡선의 방정식이 주어져 있어요. 9분의 4x제곱 마이너스 40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쌍곡선. 그 다음에 이사분면의 쌍곡선이 있는 점 P에서 접선의 접점 Q.
그러면 PQ 길이가 12로 주어져 있어요. 그랬을 때 뭐 찾으라고 그랬냐면 요 PF 프라임의 길이를 찾으라고 했네요. 자, 그럼 어떻게 풀까요? 일단은 그 원 밖의 한 점에서 접선을 그었어. 그럼 뭘 하고 싶어? 이렇게 이어보고 싶지 않니? 얘가 직각이 되니까. 맞아? 이건 기본이죠. 그 다음에는 정의를 이용해야 될 것 같아. 요 길이 구하라고 했는데 우리가 정의는 요 초점에 이르는 거리의 차가 일정하다는 거죠. 그럼 그거 써놓고 시작해 볼게요. PF에서 PF 프라임의 길이를 뺐더니 주축 길이가 얼마예요? 여기가 1이기 때문에 4분의 4? 자 4가 밑으로 내려와야 되잖아요. 네. 2분의 3의 제곱이죠. 그럼 얼마예요? 2A는? 3이죠 3. 2분의 3의 제곱이니까 A가 2분의 3이잖아요. 그러니까 2A는 3이죠. 네. 여기가 됐죠. 내가 지금 찾고 싶은 건 PF 프라임이거든요. 그럼 PF의 길이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 접한다라는 걸 이용해 줘야겠네요. 그러면 여기 지금 초점의 좌표를 찾을 수 있죠. 초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k제곱이라고 얘를 k, 0이라고 놨을 때 4분의 a제곱이 4분의 9고 b제곱은 40이니까 4분의 169잖아요. 13? 그렇지. 2분의 13의 제곱이죠. 똘똘해요. 그럼 얘가 2분의 13,0이죠. 네. 됐어요? 그럼 접한다라는 걸 어떻게 이용해 줄까요? 저 원이 있는데 눈에 뭐가 보이죠? 요 길이를 구하면 PF 찾을 수 있죠. 근데 요건 반지름이네요. 죽에서 여기도 반지름이죠, 여기도. 네. 맞아요? 그럼 요 점의 좌표를 찾으면 길이가 나오겠네요. 네. 근데 요 점의 좌표는 뭔데요? 2분의 x 4. 절편이잖아요. y에다 0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네. 그럼 얼마? 2분의 3이죠. 됐어요? 이해했어요? 그러면 내가 뭘 찾았냐면 반지름 길이 반지름 길이를 찾았죠. 반지름 길이가 얼마예요? 5. 그래 5. 아 5대 12대 13. 땡큐. 그럼 여기가 얼마? 13. 그럼 여기 얼마? 아 10. 바로 나오는 거죠. 이해했습니까? 쉽죠? 네. 권진아 표정이 되게 쉬운데 저걸 왜 물어보지 표정인데요? 표정이? 이해했나요? 빨리 와요 빨리. 실력보다 훨씬 쉽네요. 우리 질문 받고 있었어요. 혹시 저 이외의 거에 질문 있어요? 제로. 실력이 기본보다 한 4-5배 어려워요. 실력 제대로 하는 거는. 어려운 것 수원 기본도 어려운데 실력은 더 어렵죠. 근데 막상 실력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이번 주 화요일에는 이제 방부등식이랑 저기 활용 시험 봐야 되잖아요. 아닌가? 그래프랑 방부등식인가요? 거기 봐야 되는데 방부등식이 제일 어려워요. 방부등식이 제일 질문이 많이 나오는 부분이에요. 활용보다 그러니까 사인 법칙, 코사인 법칙보다 그 방부등식이 훨씬 더 질문이 많이 나와요. 활용 쪽이 좀더 쉽던데. 활용 쪽은 그림만 그릴 줄 알면 쉬워요. 그림을 잘 못 그려서 물어보는 거고 쓰임이 정확하기 때문에 사인 법칙이나 코사인 법칙 쓰면 된다. 이게 좀 알고 있기 때문에 애들이 제일 어려운 게 항상 계산이죠. 계산. 그러니까 방부등식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공부를 철저히 하라. 와서 새로운 마음으로 문제 풀면 안 돼요. 알겠어요? 공부해오고 거기에서 확인하는 작업이야. 와서 오늘 내가 오늘 방구등식 공부해볼까라는 느낌으로 풀면 안 돼. 죽일 거야. 자 16번. 16번 문제가 뭐냐면 역시 쌍곡선이 있어요. 기하니까 그림 그리라니까. 그림 그렸어. 이 쌍곡선의 방정식이 친절히 나와 있어. 9분의 x제곱 3분의 y제곱은 1. 자 쌍곡선에 두 초점이 있어. F는 2루트 3,0. 근데 이게 딱 초점이죠. 10이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초점이라는 거 찾아냈어. 구하고 싶은 거는 뭐야? 이 쌍곡선이를 움직이는 점 P. 근데 P라고 하는 거는 또 X가 0보다 크니까 여기 위로 움직이겠네요. 맞죠? 그럼 PF 프라임 위의 점, PF 프라임 위의 점 Q가 있는데 요 Q라는 게 PF랑 잘 봐. PF랑 뭘 만족한대? PQ를 만족할 때 요 Q의 자체 길이를 구하라. 정의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는데 자 정의가 뭐였냐면 요 PF 프라임에서 PF의 길이를 뺀 게 뭐로 일정해요? 주축 길이가 6이죠 6. 6으로 일정하죠. 근데 PF랑 PQ가 같대요. 그럼 PF 대신에 PQ 집어넣어봐요. 오케이 PQ 집어넣었어. 얘가 6이야. 그럼 얘가 뭘 의미하는지 궁금했어. PF 프라임에서 PQ 뺐네? 그럼 얘가 의미하는 게 뭐야? 요 좌변이 뭐야? F 프라임 Q지. 프라임이랑 Q를 초점. 그렇지. 아니야. F 프라임 Q가 6으로 일정하대. 그럼 Q가 나타내는 자체가 뭐야 대체?
Q는 움직이는 점이야. 그렇지. F'을 뭐로 하는? 중심으로 하는 반지름 길이가 6이 원을 나타낸다고. 요 의미가. 이해했어? 준경아? 아니 이해 안 갔어? 얘가 F'Q라는 건 이해했어? BQ가요? 아니 요거. PF'에서 PQ를 뺐더니 F'Q잖아. 네. 그러니까 F'Q가 Q라는 6이라는 의미는 F'은 정해져 있으니까 얘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 길이가 6인 원 위에 Q가 있다고. 오케이? 네. 그럼 여기가 지금 이 길이가 6이 되도록 원을 만들어봐. 그럼 Q가 이 원이 다 될 수 있는지가 궁금한 거잖아. 맞아? 근데 다 안 될 것 같지. 그러니까 문제를 냈겠지. 그럼 어디까지만 가능할까? 자, P라고 하는 건 여기 위로 움직이거든. 네. 맞아? 그러니까 얘가 최대한 여기까지밖에 못 가. 맞아? 여기까지만 못 가거든. 근데 이게 접하는 게 아니야. 요 쌍곡선은 무한히 커져. 이렇게 무한히 작아지고. 됐어? 그럼 어디까지 갈까? 무한히까지 갈까? 무한히까지 간다는 게 뭐야? 그러니까 여기 무한히. 근데 쌍곡선은 점근선까지. 그렇지. 내가 처음에 중요하다고 했던 게 점근선이었잖아. 기억나니? 요게 점근선의 방정식이 뭐야? 그 얼마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x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 사실 원래 쌍곡선 그릴 때는 요 점근선도 그리는 걸 조금 습관화해야 되는데 네. 여기가 지금 3분의 루트 3x라고 여기까지 이해했지. 네. 그럼 내가 가능한 거는 여기 위에 P가 있는데 그러면은 이거랑 그러니까 요거랑 어디까지 평행한 거, 요 평행한 거까지만 그릴 수 있다고.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건 여기까지만. 여기서도 여기가 평행한 거. 오케이? 여기 평행하니? 안 평행하니? 얘가 지금 평행한 거. 얘랑 평행하게. 그러니까 Q라고 하는 게 다 그려지는 게 아니라 여기 부분밖에 그려질 수 없다고. 내가 하는 말 이해했어? 네. 그럼 내가 반지름은 주어져 있잖아. 호의 길이 구하는 문제네. 반지름은 주어져 있잖아. 뭐로? 6으로 정해져 있잖아. 근데 여기 각을 알면 되잖아. 근데 여기가 3분의 루트 3이잖아. 그럼 여기가 원래 몇 도인데? 30도잖아. 그럼 여기는 30도잖아.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요 호의 길이는 얼마다? R 세타다. 됐어? 그럼 답은 2파이다. 요걸 의미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정리해보세요. 21번은 뭔가요? 21번은 알려준 거잖아. 지워도 되죠? 근데 왜 첫 번째는 2차 곡선으로 나오고 두 번째는 쌍곡선으로 나와요? A, B가 음수일 수도 있으니까. 21번에 1번은 요 2차 곡선 A분의 X제곱 B분의 Y제곱은 1 여기에 접하는 기울기가 M인 접선을 구하래. 근데 AB가 만약에 양수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타원이죠. 그럼 타원에서 기울기가 M인 접선은 어떻게 됐어요? Y는 MX 풀마 루트 A제곱이었는데 그게 A잖아. AM제곱 플러스 B제곱인데 그게 B잖아. 이게 답이에요. 얘를 증명하라고 하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증명 안 할 거예요. Y는 MX 플러스 N이라고 두고 여기다 대입한 다음에 판별식이 0이 되는 N을 찾으면 결국 얘가 나와요. 오케이? 끝. 됐어요? 그럼 두 번째 것도 마찬가지로 이것도 내가 다 외우라고 했죠? 주희한테 물어볼 거예요. 자, 요게 마이너스 1인 기울기가 M인 접선. 뭐였죠? MX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M제곱 이렇게 된다 그랬죠? 오케이? 이것도 답이에요. 내가 뭐 할 게 없어요. 이거는 외우고 있으셔야 됩니다. (22번) 어제 잘 쳤어요, 채연이? 어제 학원 간다고 뻥치고 어디 갔다 왔다며요? 안 쳤어요? 학교 개학 미뤄지는 거 아니야, 니네 다? 안 미뤄졌어요. 안 미뤘어? 아직 근데 지금 2월 중순이니까 이제 내일이 2월 10일이잖아. 한 2월 말 돼봐야지. 그때까지 계속 확산이 되면 휴교할 거고 아마. 그렇지 않으면 격리된 사람들이 많이 해제가 된다면. 근데 유독 올해 이 사건은 유독 사람들을 잘 격리시키는 것 같아요. 유독. 그러니까 유독 방역에 신경 쓰고 있고 유독 좀 민감하게 반응하고 옛날에 사스나 뭐 또 뭐 있었죠? 메르스 뭐 이럴 때는 김치로 막을 수 있다. 그러니 그런 기억 안 나. 쌌을 때 김치로 그래?
지금은 구리로 막을 수 있다 그러던데? 들었어? 구리의 새로운 발견, 뭐 이렇게 우한 바이러스를 뭐 구리를 어떻게 해가지고 지금 근데 다 개소리가 되는. 난 별로 믿기지 않고 그냥 손 잘 씻으면 되지 않나? 어? 이게 그 공기 중에 감염되는 상황도 있긴 하지만 직접 접촉하지 않는 이상은 뭐 그렇게 높지 않다고 하는 것 공기 같은데. 중에 살다고 해도 그게 세고 뭐 많이 있을. 그럼 다 이거 인공호흡기 끼고 다녀야 돼. 유독 요번에는 좀 되게 웃긴 게 엊그저께 신문을 봤나? 그랬는데 어떤 병원에 갇혀 있는 광주야. 광주에 무슨 21세기 병원? 무슨 갇혀 있는 사람이 21세기 병원에 갇혀 있는 사람이 그 자기 필요한 물품을 거기 밖으로 던지더라고. 그러니까 종이에 적어서. 너무 웃겼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22번 봐봐. 쌍호선이 있는데 어떤 쌍호선이냐면 그림이 역시 그려져 있죠. 요렇게 쌍호선이 있어요. 되게 잘 그리지 않아요? 자, 3x 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y 제곱은 3. 요런 쌍호선이 하나 있고, 여기에 두 초점, f랑, 그 다음 f 프라임. 여기가 k, 0으로 주어졌어요. 자, 이거에 대해서 점 f 프라임을 꼭지점으로 하고, f를 초점으로 한대. 그림을 좀 잘못 그렸는데, 얘를 꼭지점으로 하고, 얘를 또 초점으로 하재. 그러니까 이런 포물선이 또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쌍곡선과 일사분면에서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어요. 이 P에서 쌍곡선에 접하는 직선이 X축과 만나는 점, 이 점에서의 접선이 X축과 만나는 점을 또 Q라고 했어요. 이 Q라고 하는 것은 F'을 F'를 M 대 N으로 내분한다. 그랬을 때 내가 뭐 찾자? N분의 M을 찾아라. 문제 이해했나요? 문제 이해했으면 여러분들도 노트에 풀 때 선생님이랑 똑같이 해보고 내가 딱히 뭐 글자를 적는 건 아니잖아. 이렇게 그림 그리고 문제를 완벽히 이해한 상황에서 문제를 풀어봐요. 자, 그럼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뭘 찾아야 되겠어요? 이 P에서의 접선의 좌표를 찾아야겠죠. 일단 초점의 좌표를 찾는 건 쉬운 문제죠. 얘를 표준형으로 바꾸면 x제곱 3분의 y제곱은 1이니까 이 좌표는 뭐예요? 2, 0. 얘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죠. 그 다음에는 내가 P좌표를 찾아야지만 이거의 접선의 X좌표는 찾을 수 있어요. 근데 이 P좌표를 찾으려면 포물선의 방정식이랑 연립을 해야 돼요. 그럼 포물선의 방정식은 어떻게 구하죠? 꼭지점이 얘면서 초점이 얘라고 나와 있죠? 맞아요? 그럼 원래는 어떤 거였죠? 원래는 Y제곱은 4P의 X를 X축으로 마이너스 이만큼 평행이동한 거죠. 그럼 얘를 다시 이만큼 평행이동했을 때 초점의 X좌표가 4잖아요? 그러니까 P의 값이 얼마예요? 4가 나오겠죠, B가. 맞아요? 초점 X좌표가 지금 4니까. 초점의 좌표가 P일 때가 4PX예요. 초점을 이해했나요? 네, 그러니까 P가 1. 왜 P가 1인가요? 초점의 좌표가 P, 0일 때가 Y제곱은 4PX라고요. 근데 X좌표가 4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P가 4인 거죠.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요 포물선의 방정식은 요거였던 거죠. 맞습니까? 그럼 얘랑 뭘 연립해요? 요 쌍곡선이랑 연립해서 그 y좌표가 양수인 거, 그러니까 x좌표가 양수면서 y좌표가 양수인 걸 찾아야 되죠. 그럼 y제곱 대신에 얘를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3x 제곱 그 다음 얼마예요? 마이너스 16x 32니까 넘어오면 플러스 29인가요? 마이너스 20. 나도 알아요. 마이너스 32. 마이너스 아니 35. 35 나도 알아요. 이렇게 돼요. 약분 되나요? 인수분해 되나요? 7호. 아, 7호 돼요? 아닌가? 된다. 아, 되네요. 이렇게 됐습니까? 그러면 되나요? 어차피 21이니까 5. 그러면 x는 7밖에 안 되죠. 왜 이렇게 크지? 원래 맞나? 그럼 여기가 7이면 어디다 집어넣어야 돼? 여기다 집어넣을까? 그럼 9잖아. 4, 3, 12. 오케이? 계산됐어요? 그럼 7, 12죠. 그러면 이제 이 점에서의 접선의 방정식. 자, 김주혜, 뭐가 되죠? 그러니까 불러줘요. 21x, 12y는 3. 이게 접선의 방정식이죠. 이거 모르는 사람 없죠? 다 알죠? 자, 그러면 그걸 뭐 찾고 싶어요? x좌표 y에다 뭐 집어넣어요? x는 7분의 1. 그렇지. x는 7분의 1, 0. 그럼 다 나왔네요, 답이. 맞아요? 그럼 m은 얼마? 요 길이니까 얼마? 7분의 1에서 7분의 15. n은 얼마? 7분의 13.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13분의 10. 그렇지. 13분의 10 훌륭해요. 이게 답입니다. 안 어렵죠? 네. 기본 정수하고 쉽죠? 근데 사실은 애들아 니네가 이거 쉽게 느끼는 이유는 실력 정석을 했기 때문이고 기본 정석보다 학교 시험이 쉬워요. 알겠어요? 기본 정석 자체도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은 뭐 학교 시험 정도는 다 100점 맞을 수 있어요. 4단원도 하고 싶은데 안 해왔죠? 화요일날 질문 받을게요. 쌤 마스크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쌤이요? 쌤은 기침을 1년 동안 달고 살기 때문에 어제 열을 재니까 39도라고요. 뻥이에요, 뻥. 숨 쉴 때 좀 힘들고 막 그러지 않아요? 숨 쉴 때요?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전혀. 자, 오늘 배울 게 진짜 중요해요. 자, 오늘 배울 거는 일단은 성분. 성분 할까요? 벡터의 성분. 지난번에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공간상에 이렇게 무수히 많은 벡터들이 있는데 얘를 시점을 원점으로 갖다 주는 벡터를 무슨 벡터라고 그랬죠? 그 위치 벡터. 위치 벡터라고 했죠. 이 위치 벡터라고 했는데 그 위치 그러니까 벡터가 또 의미하는 것은 벡터는 이런 선분으로 나타냈잖아요. 근데 그 이런 선분을 유형 선분이라고 했죠. 방향이 있는 선분. 근데 결국 벡터의 의미는 요 끝점의 위치를 나타내 준다고 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보면 이 시점을 전부 다 원점으로 나타냈을 때 요 벡터를 여기로 옮겨왔어. 그럼 여기 어떤 좌표를 쓸 수 있지. 맞아? 그럼 요 점의 좌표를 A1, A2라고 해볼게. 그래서 벡터는 곧 뭐다? 그러니까 이렇게 쓰는 걸 성분이라고 얘기하잖아. 벡터는 곧 성분이야. 성분이다. 여기까지 이해했니? 그러니까 요 벡터가 의미하는 것은 요 점의 좌표를 의미하는 거랑 같다라고 보셔도 상관없어요. 즉 이제부터는 어떻게 할 거냐면 요 벡터를 A 벡터라고 한다면 요 OA 벡터가 A 벡터랑 같은 건데 얘를 이렇게 성분으로 쓰셔도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그럼 얘를 우리가 또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X축 방향으로는 A1만큼 Y축 방향으로는 A2만큼 같잖아요. 그럼 얘를 우리가 어떤 기본 단위 벡터라는 걸 이용해서 나타낼 수 있는데 기본 단위 벡터라는 건 뭐냐면 X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를 E1이라고 쓸게요. 오케이? 그 다음에 Y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를 E2라고 쓴다면 요 A 벡터라는 거를 나타내면 어떻게 쓰면 돼요? A1의 E1 벡터 플러스 A2의 E2 벡터 이렇게 쓸 수 있겠니? 얘가 지금 X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가 뭐냐면 단위 벡터라는 건 뭐라 그랬죠? 크기가 1인 걸 나타내준다고 했죠. 그럼 요걸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는 크기가 1인 걸 나타내주면 되잖아? 그럼 걔를 성분으로 어떻게 쓰겠어? E1 벡터가 나타내주는 성분이 뭘까? 1, 그렇지, 1,0이에요. 이해했어요? E2 벡터가 나타내주는 성분은 0,1이에요.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는 A1에 1,0, 그 다음 A2에 0,1이지. 그러니까 얘가 결국은 A1, A2를 의미하잖아. 맞아?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를 이용해서도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하나요? 그냥 받아들이면 돼요. 별로 안 어렵죠? 요거는. 자, 그러면은 자, 일단 이 그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 기본적인 연산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A 벡터가 A1, A2로 나타내져 있고 요 B 벡터가 B1, B2로 나타내져 있다고 합시다. 그랬을 때 첫 번째는 요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각각의 성분들이 다 같으면 돼요. 이 두 벡터가 서로 같다는 것은 요 각각의 성분들이 다 같다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이해했죠? 그다음 두 번째는 방금도 하기는 했지만 여기 실수배 하는 거랑 요 벡터의 연산 얘를 해볼까? 그럼 실수배 하면 저기 성분들에다가 다 실수배를 해버리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연산을 해버리면 A1 풀마 B1 성분들끼리 연산하시면 돼요. 뭐 전혀 어려운 거 없죠? 네 번째는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어. 그럼 요 벡터의 크기를 구하고 싶으면 어떻게 하면 될 것 같아? 거의 그렇지.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구하면 되겠지. 그럼 어떻게 돼? 루트의 A1의 제곱, A2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내 말 이해합니까? 별로 어려운 거 없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쉽게. 그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생 같은 거 보면 A 단계 이런 거 있어요. A 벡터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때 이 벡터의 크기를 구하라. 그럼 얘를 구하라고 하는 거잖아? 그럼 답은 뭐예요? 2. 이게 답이에요. 너무 쉽죠? 쌤이 예전에 기호 똑바로 쓰는 거 좋아한다 했는데 화살표를 왜 저렇게 해요? 이거 화살표 쓴 건데? 화살표 쓴 건데? 왜? 뭐가 이상해? 아니 가끔 막 마이너스 1이랑 헷갈려가지고 아니야. 빨리 쓰다 보면 그렇게 되는 거지. 나쁜 자식아. 그래서 성분들로 주어졌을 때 우리가 연산을 할 줄 알아야 되겠어요. 뭘 해볼까요? 쉬운 것도 하나 해볼까요? 자, OA 벡터가 어떻게 주어졌냐면 요 E1 빼기 E2 이렇게 주어졌고 요 OB 벡터라고 하는 거는 마이너스 4 E1 플러스 2배 E2 여기서 뭐 찾으라 그랬냐면 2배의 BA 벡터 얘를 좌표로 써봐라 이게 질문이야. 물론 지금 정석책에서는 E1 벡터를 기본 단위 벡터라고 하거든요. X축의 기본 단위 벡터. 근데 그거는 교과서마다 달라요. X축을 나타내주는 기본 단위 벡터가 E1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뭐 그냥 I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J 벡터 이게 Y축, Z축은 K 벡터 이렇게 쓰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거는 교과서마다 달라요. 그러니까 정석을 기준으로 얘기할 거기 때문에 얘가 나타내주는 좌표가 얼마예요? 1, 마이너스 그렇지. 얘가 나타내주는 좌표는 마이너스 4,2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럼 내가 지난번에 요 BA 벡터라고 써 있는 거를 A에서 5B 빼고 그렇지. 시점이 5인 걸로 나타낼 수 있었잖아요. 네. 그럼 얘가 OA 벡터 빼기 O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었죠. 네. 그러면은 OA에서 OB를 빼봐. 그럼 얼마야? 5, 5, 마이너스 4. 여기 2배 해주면은 10, 마이너스 8. 얘를 이제 나타내라고 하면 자 이거를 그림으로 그리라고 하면 10, 마이너스 8을 찍어. 그 다음에 요 벡터가 결국 얘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10, 마이너스 8 이렇게 쓰면 돼요. 이게 답이에요. 알겠습니까? 쉽죠? 네. 이렇게 그림을 그리라는 문제는 잘 나오진 않아요. 벡터를 왜 만든 거예요? 벡터를 왜 만들었냐면 우리가 그 벡터를 이용하면 자, 이 지금 A1, A2라고 하는 점을 이거 2개 써야 되잖아. 근데 이거 하나로 나타낼 수 있잖아. 얘가 만약에 Z좌표도 추가가 된다면 얘도 역시 하나로 쓸 수 있잖아. 어차피 저거 알려면 저 3개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걸 정확하게 알려면 다 있어야 되지. 근데 그 내가 원래 벡터를 언제 쓴다 그랬냐면 좌표 표면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은 알잖아. 근데 공간에서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방법이 어렵다고. 오케이? 그럼 미지수가 3개가 있어야 돼. 그걸 간단하게 쓰는 게 벡터를 이용해서 쓰는 거거든. 그래서 벡터를 만들었던 거예요. 이해하나요? 그러니까 벡터의 목적은 궁극적인 목적은 좌표 공간에서 공간상에서의 직선과 공간상에서의 평면을 구하기 위한 어떤 도구예요. 알겠어? 그러기 위한 지금 우리가 기본적인 연산을 배우고 있는 거고 그냥 그렇게 이해하고 있으시면 돼요. A 벡터가 1,1이에요. 그 다음 B 벡터는 마이너스 2,1인데 뭐 이걸 굳이 해야 되나 싶지만 그래도 하겠어요. 얘를 X A 벡터, Y B 벡터 꼴로 나타내래요. 자, 그럼 뭐 하면 돼요? 그냥 우리가 그 연립방정식 풀듯이 하면 되거든. 자, 마이너스 1,5라고 하는 것은 여기 X에 1,1 이렇게 쓸게요. 마이너스 2,1 됐어? 그러면 X 마이너스 2Y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X 플러스 Y가 얼마다? 5다. 그럼 연립하면 된다고. 아래에서 위를 빼봐. 그럼 Y는 얼마? 2. X는 3. 그래서 내가 나타내고자 하는 요 C 벡터는 어떻게 쓸 수 있다? 3A 벡터 플러스 2B 벡터 꼴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되게 쉽죠? 네. 자, 이번에는 약간 어려운 거. 자, 이번에 4개의 점이 있어요. O랑 요 A라는 점이랑 그 다음 B라는 점이랑 그 다음 C라는 점. 요 4개의 점이 있는데 A, B와 OC의 교점. A, B와 OC의 교점을 P라고 했을 때 요 OP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나타내세요. 이게 질문이에요. 얘는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얘는 먼저 사실은 뭐 풀으라고 했냐면 OC 벡터를 OA 벡터와
OB 벡터로 먼저 나타내봐라.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게 첫 번째 질문이거든요. 그러면은 일단 대충 그림을 그려볼게요. 대충 그림을 그려보면 요게 A라는 점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가 뭐 B라는 점이 있어요. 뭐 C라는 점이 대충 여기쯤 있어요. C가 뭐 2,5. 자,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OC 벡터를 얘네 둘의 합으로 나타내보라는 게 질문이죠. 맞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얘는 이 임의의 벡터는 이 평면에서는 어느 두 개의 벡터로 다 표현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금 했었던 것처럼 하면 되거든. 그러니까 OC 벡터를 n배의 OA 벡터 플러스 n배의 OB 벡터 먼저 이런 걸로 나타낼 수 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되거든. 그러면 이 OC 벡터라고 하는 것은 n배의 OA가 지금 뭐예요? 1,3입니다. 알겠죠? 자, OB는 4,2죠. 얘가 지금 2,5잖아요. 그러면 2는 어떻게 돼요? n 플러스 4n. 5는 3n 플러스 2n. 오케이? 그럼 얘네들을 연립해야 돼. 밑에 걸 2배 해봐. 10은 6n 플러스 4n. 빼봐. 얼마는? 5m은 8. 그럼 m은? 그럼 n은? 요 5분의 2잖아? 그럼 어떻게 돼? 10분의 1? 10분의 1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내가 첫 번째 뭐 찾았냐면 요 OC 벡터가 5분의 8의 OA 벡터 플러스 10분의 1의 OB 벡터라는 거를 알아낸 거죠. 자, 두 번째는 요 AB와 OC의 교점을 P라고 했는데 요 OP 벡터를 이번에 요거로 나타내래요. 근데 아까 같은 경우는 C의 좌표를 알고 있으니까 나머지 두 개의 벡터의 연산으로 나타낼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요 P의 좌표를 모르니까 함부로 이런 식으로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내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놓고 나니까 뭔가 보이는 게 하나 있거든요. 뭐가 보일까요? B, P, A는 다 어떻게 돼요? 한직선이 있죠. 그럼 우리가 한직선이 있을 때 요 P라는 거는 나머지 두 개의 벡터로 어떻게 썼죠? OP 벡터는 그렇지. 1-t의 OA 벡터 플러스 t의 OB 벡터 이런 걸로 쓸 수 있었던 거 기억나나요? 요 개수의 합이 1이면 이 뜻이 의미하는 게 A, B, P가 일직선이 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일직선이 있을 때 요식을 만들어내는 건 사실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거 꼭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A, B, P가 일직선이 있으면 얘를 만족시키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 넣을게요. 얘는 지금 X, Y잖아요. 맞아요? 자, 그 다음에 또 뭐 할 거냐면, 자, 다시 이렇게 할게요. 근데 이게 결국은, 그 다음에 요 OPC도 일직선이 있죠. 그럼 잘 봐. OC 벡터가 OP 벡터랑 서로 평행한 거죠. 평행하면 뭐라 그랬어? 실수배. 그럼 OP 벡터를 뭐 K의 OC 벡터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까? 그럼 여기다 집어넣어 볼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5분의 8 K의 OA 벡터 플러스 10분의 1 K의 O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죠. 이렇게 써놓고 보니까 얘랑 얘랑 같아야 되잖아. 즉, 요 개수의 합이 뭐가 돼야 한다? 1이 된다는 사실을 가지고 K를 찾자. 그럼 두 개를 더하면 이게 10분의 16이니까 10분의 17인가요? 10분의 17 K가 1이 되는 K는 17분의 12이므로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어떻게 돼요? 17분의 16 OA 벡터 어차피 개수합이 1이 돼야 되니까 17분의 1 OB 벡터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OP 벡터를 OA 벡터랑 OB 벡터로 나타낼 수 있었던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아, 좋아요. 네. 그 다음은 이제 진짜 중요한 거, 벡터에서 진짜 제일 중요한 거, 내적이요, 내적. 우리가 지금까지 벡터를 두 개를 가지고 뭐 하나를 실수배도 해봤고 두 개를 더해봐도 봤고 빼봐도 봤거든. 뭘 안 해봤죠? 곱하기는 안 해봤어요. 이 벡터의 곱의 정의는, 벡터의 곱은 사실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내적이고 하나는 외적이에요. 외적은 사실 교육과정 바뀝니다. 이 내적이라고 하는 걸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이너, 곱이 영어로 뭐예요? 이너 프로덕트 이렇게 얘기해요. 외적은? 아우터. 아니에요. 너네 때문에 헷갈렸어요. 크로스 프로덕트. 나 심지어 지금 아우터라 쓸 뻔했다. 외적. 크로스 프로덕트라고 불러요.
그렇죠. 내적이라고 하는 거는 기호를 어떻게 쓰냐면 이렇게 써요. 덧이라고 덧. 이게 덧. 예전에 도트라고 하더니 덧, 지금은 덧. 발음이 덧. 덧. 요즘 영국 영어 공부하고 있거든. 덧. 뻥이야 뻥. 자, 덧 이렇게 읽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 이 점이라고 찍혀 있는 게 숫자 이렇게 곱하기 있잖아. 여기도 이거지. 요거 두 개의 차이가 뭔지 알아? 얘는 무슨 덧일까 사실은? 작은 덧. 그럼 작은 덧을 C덧이라고 불러요. C덧. 얘는 그냥 덧. 상식이에요. 자, 그 외적은 어떻게 쓰냐면 기호로 우리가 아는 곱하기 기호를 써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쓰면 안 돼요. 전혀 다른 거기 때문에. 숫자일 땐 상관없죠. 숫자는 상관없죠. 숫자는 상관없는데 벡터에서는 이거랑 이거를 혼동해서 쓰면 안 돼요. 알겠죠? 외적 안 배운다. 외적 배우긴 할 거예요. 배우긴 할 거지만 혼동해 쓰지 마세요. 자, 근데 그 외적은 그 다른 말로 하면 뭐라 그러냐면 벡터 프로덕트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얘는 스칼라 프로덕트라고 얘기하게 돼요. 그 무슨 말이냐면 이 연산의 결과가 얘는 벡터고 얘는 스칼라예요. 연산의 결과가. 그러니까 내적을 했는데 벡터 표시가 나와 있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내적을 하면 반드시 숫자로 나와야 되고 벡터를 그 외적을 하면 벡터로 반드시 써줘야 돼요. 그러니까 외적은 나중에 대학교 1학년 때 되게 많이 배우겠지만 많이 쓰겠지만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할 일이 별로 없기는 하거든요. 하지만 하기는 할 건데 오늘 할 건 아니고요. 나중에 맨 뒷단원 배울 때 할 거예요. 이해했나요? 여기까지? 예. 이해했죠? 그러면 오늘 할 거는 이 내적인데 이 대체 내적의 정의가 뭐냐? 그러니까 이걸 얘기하기가 좀 어려워요. 내적의 정의는 뭐냐면 일단 정의니까 받아들여야 한다고 했죠. 내적의 정의는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의 크기의 요 코사인 값을 곱하면 돼요. 자,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 요 OA 벡터가 있어요. 여기 OB 벡터가 있어요. 자, 여기를 A 벡터, B 벡터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뭐 했냐면 얘를 이제 이거를 이쪽으로 뭐라고 하지? 위에서 봤을 때 그림자잖아? 맞아? 그림자를 나중에 뭐라고 부르냐면 정사형이라고 부르거든? 거기까지 이해했어? 정사형. 정확하게 그림자. 뭐 이런 식이야. 아, 두 단원 보니까 나중에 정사형 배워요. 그러니까 원래 벡터가 더 뒤에 있었어.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 시킨 것의 곱. 요게 바로 벡터의 내적의 정의예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잘 봐.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 시킨 것의 곱. 요걸 우리가 벡터의 내적의 정의라고 해요. 근데 이걸 왜 하냐고요? B의 정사형을 A에다 하면 할 수도 있어요. 그거 일단 똑같아요. 다시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 시킨 것의 곱. 요게 내적의 정의예요.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채은이가 이제 힘이 세니까 여기 뭐 100kg 이 정도는 가뿐하게 들죠. 하지만 오늘은 좀 컨디션이 안 좋아서 여기 로프를 달고 이쪽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채은이가 키가 크잖아요. 끌고 가고 있어요. 이렇게 끌고 가고 있어요. 끌고 가면 얘가 실제로 하는 일의 양 이런 걸 들어본 적 있죠? 실제로 하는 일의 양. W는 뭐였죠? 물리에서? 이런 거 배우지 않았어요? 이거 배운 적 있죠? 중학교 때. 얘가 실제로 하는 일의 양은 이쪽. 그러니까 이 방향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런 걸 구할 때 쓰는 게 사실은 내적이에요. 오케이? 그래서 내적을 우리가 수학적인 거는 다 도구거든. 그러니까 물리 같은 데 다 적용을 시킬 수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것도 하나의 도구라고 보시면 돼요. 이해했나요, 채연이? 이럴 때 씁니다. 그래서 주혜야, 정의가 뭐라고요?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bek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 시킨 것의 곱. 그러니까 얘는 실제로 뭐냐면 요 길이랑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잘 봐. 식의 의미를 봐봐. 요 B 벡터의 크기니까 요거의 길이지. 그러면 A 벡터의 크기랑 코사인을 곱하면 여기가 세타거든. 여기 곱이지. 맞아? 그러니까 요거 곱하기 요게 된다고. 됐어? 이해했어? 얘를 반대로 생각해야 돼. 지금 중경이가 말한 것처럼 꼭 말 안 듣는 애들 있잖아. 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은데요? 이렇게 생각해도 상관없어. 얘가 지금 OA 벡터의 크기고 요 OB를 2위로 정사하면 여기잖아. 맞아?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를 봤을 때 요 B 벡터 크기 코사인 세타를 곱해도 여기라고. H. 맞아? 그러니까 OA랑 OH를 곱해도 얘랑 똑같아. 그러니까 이 식의 의미가.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러니까 방향은 상관없어.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중요한 거 얘기해 줄게. 요 첫 번째는 요 세타의 범위.
세타의 범위는 0도보다 크고 180도보다 작아요. 오케이? 그 다음 요 세타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냐면 요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시점을 일치했을 때 이루는 각이 세타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방향이 달라지면 달라집니다. 이 두 개만 일단 기억해 주세요. 180때는 뭔 경우예요? 180일 때는 어떤 경우겠어? 180일 때는 어떤 경우가? 코사인 세타가 180도라는 건 서로 뭐라 하는 거야? 방향이 어떻게 된다는 거야? 반대가 돼 있다는 게 180도야. 알겠어? 그럼 못 내려요. 네? 그러면 어떻게 정사한 거예요? 아, 정상을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이거는 반대 방향, 특수한 경우죠. 특수한 경우. 반대 방향. 0도일 때라는 건 같은 방향. 그러니까 평행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세타가 0이나 180도면. 여기까지 이해하냐? 자, 근데 우리가 지금 성분도 배웠잖아. 성분도. 그럼 성분도 한번 해볼게. 자, 얘가 A야. A1, A2래. 요게 B야. 얘가 B1, B2래. 자, 그럼 여기가 A 벡터고 얘가 B 벡터인데 내가 지금 구하고 싶은 게 요 A 내적 B를 구해보고 싶거든. 그러니까 이번에는 얘를 어떻게 하고 싶냐면 성분들로 나타내주고 싶어. 성분들로 나타내주고 싶은데 그럼 성분들로 어떻게 나타내냐면 자, 요 정의를 그대로 써볼게. 요 A 벡터의 크기가 얼마야? 루트 A 그렇지, 루트의 A1의 제곱, A2의 제곱. 루트 B의 크기는 B1의 제곱, B2의 제곱 이렇게 나오지. 맞아? 그럼 내가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요 코사인 세타라는 것을 성분을 이용해서 나타내줘야 되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여기에 해당하는 코사인 값이거든. 그러면 얘를 우리가 뭘 이용해서 나타내고 뭘 이용해서 할 거냐면 그렇지, J 코사인 법칙을 통해서 해볼 거야. 오케이? 그럼 J 코사인 법칙에 의하면 AB 길이 제곱이 요 길이 제곱, OA 길이 제곱이니까 A 벡터 크기 제곱이죠. OB 길이의 제곱이니까 B 벡터 크기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 벡터 크기의 B 벡터 크기의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요 AB의 길이의 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B1 빼기 A1의 제곱, 요 B2 빼기 A2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요? 얘는 어떻게 됐죠? A1의 제곱, A2의 제곱, 그 다음 B1의 제곱, B2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루트의 A1의 제곱, A2의 제곱, 루트의 B1의 제곱, B2의 제곱, 코사인 세타 이렇게 됐죠. 됐어? 그럼 얘를 이제 다 좌변으로 넘길 거야. 코사인 세타를 구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는 A1의 제곱, B1의 제곱, A2의 제곱, B2의 제곱 얘랑 다 사라지죠. 맞아요? 그럼 남는 게 뭐냐면 마이너스 2배의 A1, B1, 마이너스 2배의 A2, B2인데 얘로 나눠주고 싶다며. 그럼 마이너스 2도 지워지지. 맞아? 마이너스 2도 지워져서 여기가 플러스만 남고 요거로 나눠준 얘만 남아요. A1의 제곱, A2의 제곱 곱하기 그 다음에 B1의 제곱, B2의 제곱 얘가 코사인 세타죠. 맞아요? 근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여기다 코사인 세타를 집어 넣어줘야 되잖아. 그럼 여기다 집어넣으면 얘가 지워지지. 맞아? 그래서 남는 게 뭐만 남아요? A1, B1, A2, B2 이렇게 남는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지금 내가 뭘 증명한 거냐면 벡터들이 성분들로 주어져 있을 때 그때 내적은 어떻게 구하느냐, 성분들끼리의 곱의 합을 구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우리가 어떤 숫자로 주어져 있을 때는 그냥 이 크기 코사인만 해도 되고 성분으로 주어졌을 때는 성분들끼리 곱의 합을 해도 된다. 그래서 벡터의 내적의 정의를 두 가지로 했어요. 이게 첫 번째가 무슨 정의냐면 기하학적인 정의고요. 얘가 이제 대수적 정의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을 이용해서 오늘 다 풀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했나요? 다 외웠나요? 일단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증명하는 것도 할 줄 알아야 돼요. 쉬운 거부터 해볼까요? 쉬운 거? 이게 쉽나? 기본 문제를 먼저 봐야겠어. 이게 더 쉽다. 쉬운 거 먼저 볼게요. 한 변의 길이가 2인 정삼각형이에요. 요 OA 벡터랑 OB 벡터가 있어요. H라고 하는 것은 A와 B의 중점이에요. 요 길이가 같대요. 한 변의 길의 2인 정삼각형이라고 했어요. 그럼 첫 번째 뭐 구하라고 했냐면 바로 불러봐요. OA랑 OB를 내적해보래요. 이런 거 구하라고 나와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고? OA 크기가 얼마야? 2. OB 크기.
그 다음에 이루는 각은 코사인 60. 그렇지 코사인 60이지 그럼 얼마? 2분의 2분의 1 그럼 답은 2예요 알겠어요? 쉽죠? 자 두 번째는 OA랑 AH OA랑 OH 쉬운 거 먼저 봅시다 자 OA 길이 얼마예요? 2. OH 길이 얼마예요? 3. 루트 3 이루는 각은? 2분의 루트 3. 이루는 각은 30도죠? 그러니까 코사인 30도니까 2분의 루트 3 그럼 답은 3이죠 이해했습니까? 자 세 번째는 요 OH 벡터랑 AB 벡터 구하고 싶어요 자 OH랑 AB 잘 봐 얘랑 얘 그럼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 있죠 지금? 수직하면 코사인 값이 뭐예요? 0이죠 코사인 90은 0이니까 얘는 볼 것도 없이 0이에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곧 무슨 말이냐면 내적의 값이 서로 수직 내적의 값이 0이라는 말은 두 벡터가 서로 수직이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야 이해했냐? 그 다음에는 OB랑 BH OB랑 BH 이건 해볼까요? OB랑 BH 자 OB 크기는 2죠 BH 크기는 얼마예요? 1이죠 자 그럼 문제가 뭐냐면 OB랑 BH잖아? 그럼 내가 이루는 각이 중요하다 그랬지 이루는 각이 얼마야? 60이 아니야 내가 처음에 그 세타가 뭐라 그랬어?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루는 각이라고 얘를 평행 이동해서 됐어? 그럼 얘가 평행 이동됐으니까 어떻게 되냐? 요 이루는 각이 OB랑 BH인데 얘를 평행 이동했잖아 그럼 요 각을 구해야 되잖아 요 각은 얼마게? 120도인가요? 그럼 코사인 120이 얼마예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나요? 그래서 마이너스 1인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루는 각을 구하셔야 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쉬운 거 자, A, B 여기만 보시면 돼요. C 여기 H 집중하세요. A에서 BC에 내린 수선의 발의 길이가 5래요. AB랑 길이가 나와 있는 건 없어요. 그 다음에는 AB랑 요 AH 벡터의 내적의 값을 구하래요. 요 AB랑 AH의 내적. 자, 얘는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정의를 이용하면 풀 수 있어요. 아까 정의가 뭐였죠, 유민아? 맨 처음에 벡터의 내적의 정의가 뭐라 그랬죠? 한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현시킨 것의 곱. 그럼 답은 뭐겠어, 얘들아? 채은이 답은 뭘까요? 5 곱하기 25. 그렇지 25죠 25 이해했어요? 이해했어요? 이 벡터의 크기와 다른 벡터를 그 벡터 위로 정사형시켜 그럼 요 길이가 이 길이로 왔다는 거잖아 그러면 5 곱하기 5잖아 그래서 25가 된 거라고 이해 안 가요? 저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한 다음에 A 자 이제 닮은 게 A, B 뭔 소리야 A, B에다가 자 이거 크기 AH 크기 그 다음 이르는과 코사인과 곱해야 되지 맞아? 근데 AB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해봐 여기가 지금 세타인 거잖아 그럼 AB에다 코사인 세타 곱하면 AH 길이랑 같잖아 맞아? 여기다 코사인 곱하면 H 길이랑 같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었던 건 요거의 제곱이라고 그래서 25가 된 거야 알겠어? 바로 구할 수 있어야 돼 저렇게 구하는 거예요? 네! 네, H, AB로 정사시켜서 H, AB로 정선시키라고? H 프라임을 하면은 AH 프라임 곱하기 AB가 25잖아요.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이게 훨씬 쉽은 거 아니니? 저게 쉬워요? 이게 훨씬 쉽지 아니 저거 이해 안 되는데? 뭐가 이해가 안 가? AB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면 AH 길이가 나오잖아 자 여기 내적이 제일 어렵거든요 사실은 별로 안 어렵나요? 아직까지. 내적의 기본 성질 자, 내적의 기본 성질은 뭐냐면 첫 번째는 가장 나오는 기본 성질이 뭐야? 요거죠 오케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결합 법칙은 성립 안 한다. 왜 안 해? 하지 실수배에 대한 그 성질도 성립해요 실수배에 대한 교환 법칙 요게 이제 그 뭐 m을 맨 뒤로 써도 되나? 앞으로 이렇게 상관없어 이거는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하죠? 괄호를 여기다 치나 여기다 치나 어차피 실수 m이라고 하는 것은 앞뒤 어디로도 다 갈 수 있다 세 번째는 이제 그 분배 법칙인데 야 결합 법칙이라고 하는 거는 이런 거잖아 봐봐 네가 갑자기 그 얘기를 해가지고 이거 성립해?
어떻게 생각해? 이게 성립해? 아니요. 왜 안 해? B하고 C하고 하는 거. 할거 같. 그러니까 이렇게 써서 예를 들어서 전할 수도 있죠. 내가 아까 결합법칙이라고 해서 내가 결합법칙 생각하고 있다가 이건 말이 안 돼. 말이 안 되는 식이야. 왜냐면 얘네들을 내적하면 뭐야 결과가.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어? 절대값. 스칼라라 그랬잖아. 얘는 벡터야. 벡터랑 스칼라를 내적한다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돼. 알겠어? 이건 말이 안 되는 식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이게 두 개 성립한다고 얘기할 수 없어. 이해했어? 자, 세 번째는 어떤 거냐면 분배 법칙이죠. 분배 법칙도 성립합니다. A 내적 B 플러스 A 내적 C 이게 성립해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얘네들을 이용해서 이제 어떤 계산들을 할 수 있어야 되냐면 일단 쉬운 거 먼저 해볼까요? 쉬운 거 봐봐. A 벡터 크기가 2예요. 그 다음 B 벡터 크기가 4인데 A 내적 B라고 하는 것도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 있거든요. 이게 마이너스 3으로 주어져 있을 때 자, 첫 번째는 요 A 플러스 B 그 다음에 A 플러스 B 얘를 계산해라. 그러니까 이렇게 써있는 건 식이 잘못되어 있는 거야. 얘도 벡터고 벡터니까 아무것도 안 써있으면 안 돼. 얘는 이제 곱하기 내적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적을 내가 보통 이렇게 쓰거든요. 칠판에다 쓰니까. 왜냐면 조금이라도 잉크를 아껴야 되잖아요. 원래 내적은 이렇게 색이 칠해져 있는 거예요. 선생님이 이렇게 쓰더라도 그냥 저거랑 같은 의미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얘를 이제 전개해 볼게요. 그럼 얘는 어떻게 전개할까요? 얘랑 얘를 곱하는 거죠. 그러니까 얘랑 얘랑 곱한다는 게 아니라 내적하는 거거든. 그러면 A 벡터랑 A 벡터를 내적하면 이루는 각이 0이잖아. 그럼 코사인 세타는 1이지. 그럼 크기 제곱이지? 그러니까 A 벡터 크기 제곱이요. 내 말 이해했어요? 자, 그 다음 얘랑 얘 하지. 그럼 얘는 A 내적 B죠. 됐어요? 나 요거랑 요거 하면은 B 내적 A죠. 됐어요? 얘랑 얘를 해도 B 벡터 크기 제곱이죠. 내 말 이해했나요? 때문에 얘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벡터 크기 제곱 얘는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 2배 A 내적 B 그 다음 플러스 B 벡터 크기 제곱으로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굳이 구하라고 한다면 얘는 지금 4가 되고 마이너스 6이 되고 16이 되니까 답은 14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연산을 할 수 있겠어요? 자, 예를 들어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거의 제곱. 얘를 구하래요. 얘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얘도 무엇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제곱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 자신의 내적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를 이렇게는 써놨지만 얘가 결국 뭘 의미하는 거죠? 얘랑 같은 의미를 갖는 거 이해하나요? 이루는 각이 0이기 때문에 크기 코사인인데 코사인이 1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의미하는 게 결국은 얘라고. 그럼 얘를 한 반에 정리해봐. 이번엔 풀어서 하지 않고 한 방에 해봐. 어떻게 할까? 4배 A 크기의 제곱 그 다음은 12에 A 내적 B 됐어. 곱셈공식처럼 하는데 여기만 잘 주의해서 쓰면 돼. 그 다음에는 9배의 B 벡터 크기 제곱 이렇게 바로 쓸 수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얘를 이해하고 있으면 요거를 이해하는 게 그리 어렵지는 않다고. 뭐 숫자 계산해서 하는 건 할 수 있겠지. 그래서 식처럼 이제 나중에 등장하는 게 뭐 KA 벡터 플러스 LB 벡터 요거를 제곱하는 것은 뭐 K제곱의 A 벡터 크기 제곱 2KL의 A 내적 B 그 다음에 L제곱의 B 크기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뭐 굳이 외울 필요 없어요. 이게 그렇게 의미가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거를 계산 못해요. 이걸 이렇게 못해요 애들이. 왜요? 못해요. 나도 왠지 모르겠어요. 공식만 하면 하지. 그러니까 여기를 이제 막 이상하게 쓴다고. 할 수 있는지 보자 나중에도. 자 아무 생각 없이 나가고 있어요. 다 나가버릴 생각인가 봐요. 다 나갈 수 있겠네요. 계속 밀리는 거 아니에요? 4단원 나오고 4단원 화요일날 질문 받기로 했잖아요. 5단원 또 목요일까지. 자, 이런 사각형이 있는데 평행사변형이에요. 근데 AB의 길이가 2고요. AC의 길이도 2고요. AD 길이도 2래요. 이 평행사변형의 두 대각선의 교점을 2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첫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요 AB 내적 AD를 구해보래요. AB 내적 AD. 자, 이루는 각을 알 수 있나요? 길이가 다 같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지 여기가 60도라는 거 알 수 있죠. 여기 정삼각형이니까.
자, 그러면은 AB랑 AD의 내적의 값을 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면 되죠? 그냥 저 마른 거 아니에요? 120. 말은 뭐야? 어쨌든 AB 길이 얼마? 2. AD 길이 얼마? 이르는 값 코사인 값 얼마? 마이너스 2분의 코사인 120이죠? 네. 맞아요? 마이너스 그럼 얼마?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럼 얼마? 이렇게 나오겠죠. 됐습니까? 네. 자, 두 번째는 뭐 구하라고 했냐면 AC랑 BC AC랑 BC 이건 어떻게 되죠? AC 길이 얼마? 2. 그 다음 BC 길이 얼마? 2. 그럼 얘네들은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AC랑 BC니까 시점을 일치시키면 일로 오잖아. 60도. 그럼 이르는 각이 60도. 그럼 코사인 60이죠. 그럼 2분의 1이니까 2 이렇게 나오겠죠. 그 다음 세 번째는 요 BC랑 C 요 BC랑 C 요거 내적하고 싶거든요. 그럼 BC 길이 2 C의 길이 얼마? 1 이르는 각은 얼마? 20. 자 BC랑 C인데 시점을 일치시키면 1로 가죠? 120. 여기가 120이죠. 그럼 마이너스 2분의 1 때문에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러니까 시점을 일치시켰을 때 이르는 각을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할 수 있겠나요? 네. 자, 그 다음에는 A 플러스 B의 크기가 4래요. A 벡터 빼기 B 벡터 크기가 2래요. A 내적 B를 구해보래요. 어떻게 할까요? 아까 준경이가 할 수 있다 그랬으니까. 네? 저거 제곱해가지고 아, 그렇지. 제곱하는 거예요. 제곱. 알겠어? 요 첫 번째 식을 제곱해봐. 그럼 뭐가 돼? A 벡터 크기 제곱. 2배 A 내적 B. 그 다음에 B 벡터 크기 제곱이 16. 두 번째 거는 A 벡터 크기 제곱 마이너스 2A 내적 B 플러스 B 벡터 크기 제곱이 4. 둘이 어떻게 빼지? 그럼 A 내적 B는 얼마? 3 이렇게 나오겠지. 됐어? 자, 그러면 얘를 이용해서 또 뭘 구하라 그랬냐면 2배 A 벡터 빼기 3B 벡터의 크기의 제곱 플러스 얘는 3A 벡터 마이너스 2B 벡터의 크기의 제곱 얘도 구하래요. 오케이? 자, 얘 계산해봐. 어떻게 돼? 몇 A 제곱? 13A 벡터 크기 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24. 그렇지. A 내적 B. 그 다음은 13B의 크기 제곱. 그럼 다 나와 있으니까 집어넣을까요? 네. A 크기도 구해줘야 되지 않아요? A 크기가 안 나와 있잖아요. 아니요?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죠? 빼요. 어디서? 요 식에서 빼버릴까요? 아, 더해버릴까요? 그럼 더해버리면 뭐가 나오죠? A 크기 제곱, B 크기 제곱이 뭐가 나오죠? 10. 10이 나오죠. 됐어요? 20인데 2로 나눠주니까. 그럼 얘는 이거랑 얘도 또 공교롭게도 13으로 갔네요. 13으로 묶을 수 있네요. 뭐 얼마예요? 130. 130이죠. 됐어요? 얘가 지금 뭐로 나와 있어요? 3이니까 마이너스 얼마? 72죠. 그럼 얼마예요? 18. 58 이렇게 나오겠죠. 상현이 이해하나요? 그 다음에는 벡터의 내적을 왜 쓰는지를 얘기 안 했는데 참 내적은 왜 쓰냐면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쓰는 게 벡터의 내적이에요. 알겠어요? 만약 값을 모르면 값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적 값이 주어져 있거나 뭐 다른 조건들이 주어져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내적이라는 걸 쓰는 이유는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보통 써요. 쉬운 문제를 보면 얘가 2고 얘가 1인데 얘가 이루는 각이 60도래요. 그랬을 때 이 쉬운 문제요. 이거의 크기를 구하라. 이런 문제도 있어요. 그럼 얘의 크기를 어떻게 하겠어요? 얘의 크기를 구하라고 하는 거는 얘를 구하는 거죠.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이거 뭐 했죠? 제곱. 제곱해서 계산했잖아요. 그럼 이거 제곱해봐야 어떻게 돼요? 4배 A 크기 제곱 12배 A 내적 B 그 다음에 9배의 B 크기 제곱 이렇게 되나요? 예.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16. 16. 그 다음에 얘는 12 곱하기 2 곱하기 1 곱하기 코사인 60이니까 얼마? 2분의 1. 얘는 9배의 B 크기 제곱 1. 요걸 이제 계산해야죠. 그럼 얼마인가요? 약분하니까 12에다가 얘 25잖아요? 그럼 얼마예요?
37인가요? 그럼 요거의 크기는 얼마예요? 루트 37. 그렇지, 루트 37이 되는 거예요. 이거 쉽죠? 얼마 아니요. 아니죠. 크기니까 양수. 절대값. 됐어? 자, 이번에는 A랑 B랑 C를 다 더해서 0벡터래. 근데 A 크기가 6으로 주어져 있고 B 크기가 10으로 주어졌고 C 크기가 14로 주어졌는데 내가 구하고 싶은 게 A랑 B가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자, 그러면은 이루는 각을 구할 때는 A 내적 B가 필요하다고 했죠. 그럼 A 내적 B를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요 식을 어떻게 해줘야 될까요? 땡! 그냥 제곱하지 않을 거예요. 그럼 어떻게 제곱하면 될까요? 그렇지. C를 넘겨서 제곱할 거예요. 알겠어? 근데 제곱은 아니야, 얘들아. 내가 자꾸 제곱이라고 하고 있긴 하지만 이 제곱이 아니라 뭐라고? 자신의 내적. 그렇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적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 그러니까 자기 자신, 그러니까 얘네들을 스스로 내적하고 있다? 좀 표현이 이상한데 뭐라고 써 있지, 책에? 그냥 식으로 나와 있어, 식으로. 얘를 이제 이렇게 했다고 생각해봐. 제곱. 그럼 얘가 C 벡터 크기 제곱이지. 됐어?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럼 얘를 좌변을 정리하면 어떻게 돼? A 크기 제곱 플러스 2배 A 내적 B 플러스 B 크기 제곱이 C 크기 제곱이니까 얘는 196. 여기다 집어넣어봐. 36 2배 6 곱하기 10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100 여기 196. 그럼 코사인 세타를 찾아야죠? 그럼 136을 넘기니까 얼마예요? 60이네요.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얼마예요? 2분의 1 세타는 얼마? 3분의 파이 이거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니까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됐죠? A 벡터가 요 2x랑 마이너스 1이고요. 그 다음 B 벡터가 마이너스 1,1이에요. 얘네들이 이루는 각이 135도래요. 그랬을 때 뭐 찾으라 그랬냐면 x를 찾지요. 자, 그러면 이건 어떻게 할까요? 자, 일단은 이루는 각을 구할 때 내적을 이용하는데 그러면 A 내적 B라고 하는 거. A 내적 B의 정의가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라고 했어요. 그럼 A 크기가 얼마예요? 루트 그렇지 4x 제곱 플러스 1이죠. B 크기는 얼마예요? 5죠. 이루는 각은 135도. 오케이? 근데 이 값을 알아야지만 x를 찾을 수 있잖아요. 근데 하필 또 벡터가 뭐로 주어져 있죠? 성분들로 주어져 있죠. 성분들로 주어졌을 때 내적은 어떻게 구한다고 했죠? 성분들끼리 곱해서 더한다.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이렇게 된 거예요. 됐어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코사인 135도가 얼마예요? 마이너스 됐습니까? 그럼 여기다가 이제 마이너스 루트 2분의 1로 써볼까요? 그럼 내가 이거를 여기다 곱했어. 그 다음 제곱할 거야. 오케이? 그럼 여기 좌변이 뭐가 돼? 4x 제곱 플러스 1에 5배 한 거죠. 됐어? 여기 루트 2가 곱해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에 제곱을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럼 제곱하면 어떻게 되냐? 2배에 그러니까 이거 끌어오면 8이냐? 그래. 그럼 어떻게 돼? x 플러스 1의 제곱 이렇게 나오나? 그럼 이제 정리하겠네. 그럼 요거는 8x 제곱 그 다음에 16x 플러스 8이고 좌변은 20x 제곱 플러스 5잖아. 그럼 좌변으로 다 넘겨볼까? 12x 제곱 마이너스 16x 마이너스 3은 빵? 인수분해가 되나요? 되겠죠? 4, 3, 6이 6이 3 마이너스 1. 오케이? 여기가 마이너스네요. 맞죠? 그러면은 6x 플러스 1하고 2x 마이너스 3은 빵인데 그럼 x는 2분의 3이나 마이너스 6분의 1이에요. 그럼 내가 구하고자 하는 것은 뭐 x의 범위가 없네요. 둘 다 가능합니다. 이해했습니까? 다 했네요. 배고파요? 이번에는 자, 요 삼각형 OAB가 있는데 또 되게 중요한 거야. OA 벡터는 A 벡터고 OB 벡터는 B 벡터일 때
요 삼각형 OAB의 넓이를 구하라. 그리고 A 벡터의 성분이 A1, A2고 요 B 벡터의 성분이 B1, B2일 때 요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라. 이게 질문이에요. 자, 그러면은 그림을 먼저 그려보면 요런 OAB라는 삼각형이 있어요. 요게 A 벡터고 요게 B 벡터래. 이루는 각을 모르니까 세타라고 썼어. 그럼 요 삼각형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요? 요 삼각형 OAB의 넓이는 원래 어떻게 구해요? 2분의 1의 A 벡터 크기, B 벡터 크기, 사인 세타를 구해야 되죠. 맞습니까? 그러면 얘는 이제 그 사인 세타를 또 A랑 B로 나타내라는 문제거든요. 근데 우리가 A 내적 B의 정의가 뭐였냐면 A 크기, B 크기, 코사인 세타였죠. 맞아요? 현서가 여기 봐야죠. 그럼 코사인 세타가 어떻게 됐죠? 코사인 세타가 나눠버리면 A 크기, B 크기 분의 A 내적 B죠. 맞아요? 그럼 코사인 세타를 알고 있으니까 사인 세타를 구할 수 있죠. 사인 세타라고 하는 것은 뭐였죠? 루트의 1 빼기 코사인 제곱이니까 여기다 집어넣으면 1 빼기 요거 제곱 그 다음에 A 내적 B의 전체의 제곱이에요. 맞습니까?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그럼 집어넣어 보면 어떻게 되냐면 요 곱한 거를 루트 안으로 집어넣을게요. 그럼 어떻게 돼요? 2분의 1의 루트의 A 크기의 제곱 그 다음 B 크기 제곱 마이너스 A 내적 B의 전체의 제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도 외워놔야 하는 식이에요. 이게 내가 예전에 얘기했었던 수원에서는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배웠어요? 7가지로 배웠죠. 7가지 다음에 나중에는 더 몇 개 있다라고 한 거에 하나예요. 알겠어? 그러니까 내적을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이렇게 씁니다. 그런데 잘 봐. 재미난 거는 그럼 여기다 이제 집어 넣어 볼게요. 얘 성분들을 집어 넣으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성분들을 집어 넣으면 2분의 1에 잘 봐. 얘가 지금 어떻게 되죠? A1의 제곱, A2의 제곱이죠. 왜냐면 A 벡터의 크기라는 게 루트의 A1의 제곱, A2의 제곱이었기 때문에 제곱했으니까 그냥 얘가 돼요. B 크기의 제곱은 어떻게 돼요? B1의 제곱, B2의 제곱. 됐어? 자, 내적은 A1, B1, A2, B2 요거의 제곱이죠. 계산 따라옵니까? 이해했죠? 집어넣은 것 뿐이에요.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것 같은데요? 그 다음은 2분의 1의 루트에 요거 계산해야 되죠. 그럼 계산해봐. 요거랑 요거 곱한 거는 요거 제곱이랑 사라져요. 요거랑 요거 곱한 것도 요거 제곱이랑 사라지죠. 그럼 남는 것만 써봐. 뭐가 있어? A1의 제곱, B2의 제곱, A2 제곱, B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1, B1, A2, B2 이렇게 남겠지. 그럼 요거 눈에 뭐가 보이니? 네. 뭐가 보여? A1, B2 마이너스 A2의 제곱. 제곱 루트니까 없애봐. 그럼 어떻게 써? 절대값 이게 뭐야? 사선식. 그렇지, 사선식이죠. 사선식을 우리가 벡터로 증명한 거예요. 알겠어요? 우리가 하나는 원점이고 하나는 A1, A2고 하나는 B1, B2일 때 요때 넓이를 구하는 식이 2분의 1에 요거 곱해서 뺀 거잖아. A1, B2 마이너스 B1, A2 똑같죠? 오케이? 이게 사선식을 증명한 거예요.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요 그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식을 벡터로 외우고 있으셔야 돼요. 외웠어요? 이때 시험 볼 때 낼 거예요. 시험 봐요? 시험 보죠. 2시에 시험 봐야죠. 집 가기 테스트. 네? 근데 사인 세타 저렇게 나타낼 때 네. 저희 벡터면은 네. 제곱 막 할 수 없고 벡터면 제곱을 막 할 수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그러니까 벡터일 때 제곱하면 막 그걸로 또 매적하고 막 그래요. 그러니까 이거는 스칼라라니까 깔라니까 상관. 네, 상관없죠. 네. 자, 마지막으로 뭘 할 거냐면 두 벡터가 서로 평행하다. 근데 아까 얘기했어. 그 다음에 수직하다. 요거. 자, 평행이랑 수직의 정의가 뭐냐면 자, A 벡터랑 B 벡터가 만약에 평행하다고 하면 세타 0. 그렇지. 세타가 0이거나 마이너스 180도지. 그럼 A 내적 B를 뭐라고 쓸 수 있어? 플러스 마이너스에 이렇게 쓸 수 있단다. 알고 있니? 그 다음 두 번째는 A랑 B가 서로 수직하다면
A 내적 B가 반드시 0이 나와야 돼요. 얘를 이용해서 이제 문제를 푸는 거예요. 뭐 어려운 거 없죠? 뭘 해볼까요? 이런 거 해볼까요? 예제. 요 직각삼각형. 요 직각삼각형 OAB가 있는데 요 OA랑 OB 길이가 1로 같고요. OA 벡터를 A 벡터, 얘를 B 벡터라고 하고 그 다음 AB 벡터를 C 벡터라고 했어요. 그랬을 때 요 C 벡터 마이너스 X A 벡터와 A 벡터가 서로 수직이다. 그런 X를 찾아라. 이게 질문이에요. 일단은 조건을 이용해서 먼저 얘를 해볼까? 이 직각삼각형 OAB래. 어디가 직각이라는 거죠? 모르겠죠? OA랑 OB가 같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러면? 됐지? 됐어? 그러면은 지금 얘랑 얘랑 수직이라는 걸 이용하면 내적해서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줘야 되잖아? 그럼 우리가 C벡터를 먼저 어떻게 쓸 수 있죠? C벡터는 OB 빼기 OA죠. 여기까지 따라와요? 얘가 결국 뭐예요? B벡터 빼기 A벡터랑 같아요. 됐어요? 그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봐요. 그럼 B벡터 마이너스 그 다음에 X 플러스 1의 A벡터랑 뭘 내적하면? A벡터를 내적하면 0이 된다는 걸 이용해서 X를 찾으라고요. C가 뭐예요? C요? 여기 C요. 됐어요? 자, 그러면은 얘를 이제 분배 법칙 쓸 수 있죠? 그럼 A 내적 B 그 다음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A 벡터 크기 제곱이 0이어야 되는 거죠. 그럼 A 내적 B를 구하려고 했더니 요 OA 벡터가 A 벡터고 OB 벡터가 B 벡터였잖아요. 그럼 A 내적 B는 뭐가 되죠? A 크기 벡터. 수직이잖아요. 아, 0. 0이죠. 얘는 0이에요. 그럼 요게 0이 돼야 되죠? 그럼 X는 얼마예요?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했나요? X가 뭐예요? X는 그냥 요거 미지수 숫자 그러니까 그 실수 문제를 중간부터 원대로 얘네가 1이고 얘가 각각 이거로 주어졌고 이거랑 이거랑 수직일 때 X를 구하래. 그러면 C벡터 대신에 B벡터 빼기 A벡터를 집어넣었어. 여기다가 여기다 집어넣어서 얘랑 수직이니까 내적해서 0이 된다는 걸 이용한 거야. 얘를 분배 법칙 써서 경계했더니 이미 A 내적 B라고 하는 거는 직각삼각형에서 서로 수직이니까 얘가 이미 0인 거고 요게 0이 되려면 X가 마이너스 1밖에 없다고. 근데 C는 C벡터라고 하는 것은 AB 벡터를 C벡터라고 한다니까? 근데 저게 X A 벡터라면 C가 XA 벡터랑 같은 게 아니라 C 빼기 XA 벡터랑 A 벡터가 수직이라고. 저 등으로 봤어요. 오케이? 두 문제만 더 풀자. 겨울방학 때 진도를 많이 나갔으니까 3월달엔 시험을 많이 보겠어요. 배웠으면 알아야죠. 그럼 진도만 계속 나가요? 문제집도 풀어야 되고. A 벡터랑 B 벡터가 다음과 같은데 n배 A 벡터, n배 B 벡터 이거와 A 벡터는 서로 수직이고 이거의 크기가 5래요. 그때 mn의 값을 구하라. 그러니까 지금 할 때 잘 들어두지 않으면 나중에 어렵습니다. 자,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자, 일단은 얘네가 수직이니까 얘네들 내적하면 뭐가 된다고요? 0. 그렇지. 얘랑 A 벡터랑 내적하면 일단 0이 돼야 돼요. 그럼 저 이제 분배 법칙 쓸 수 있죠? n배 A 크기 제곱 그 다음에 n배 A 내적 B 요게 지금 0인 거죠? 그러면 내가 필요한 게 뭐죠? A 크기 필요하네요. A 크기 얼마예요? 루트 5죠. 그 다음 B 크기도 구해볼까요? 얼마예요? 루트 C. 그 다음에 A 내적 B도 구해볼까요? 얼마예요? 성분들끼리 곱합이니까 5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여기다 집어넣을까요? 얼마? OM 5M 플러스 5N 0. 그러면 M 플러스 N은 0. 자, 크기가 5라는 것도 이용해줘야 되네요. 그럼 크기가 5라는 건 n배 A 벡터 플러스 n배 A B 벡터인데 얘 크기를 제곱해보면 얘가 25가 돼야 되잖아. 그럼 연산을 해보면 m 제곱에 A 크기 제곱 5 n 제곱에 B 크기 제곱 10 플러스 2배 mn의
A 내적 B 이렇게 쓸 수 있습니까? 네. 요게 지금 뭐라고? 25로 주어져 있는 거죠. 제곱했으니까. 그러면은 정리해보면 얘는 5m제곱, 그 다음에 5n제곱, 그 다음에 A 내적 B가 5였으니까 10mn. 요게 25래. 근데 요 식에서 n 대신에 마이너스 m을 집어넣어도 되잖아요. 그럼 집어넣어주면 몇 m제곱? 완전 제곱식. 10m제곱. 오케이? 여기는 마이너스 10m제곱. 아니야? 네. 10n 제곱으로 아, 여기가 틀렸다. 여기 10n제곱이구나. 오케이? 그럼 얘 몇 n제곱? 15m제곱. 마이너스 10m제곱. 뭐 남아? 5m제곱. 그럼 m제곱은 얼마? m은 얼마? 루트 5 이렇게 나오겠죠. 뭐 부호가 마이너스라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m은 루트 5나 마이너스 루트 5. 그럼 그때 n은 마이너스 루트 5나 루트 5. 그러니까 답을 쓸 때는 어떻게 써주길 바라냐면 이렇게 써도 상관없는데 부호동수. 아니요, 그냥 이렇게 순서상으로 쓰라는 얘기야. 이거일 때 마이너스 루트 5, 얘가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루트 5. 그러면 이게 개수랑 뭐 이렇게 헷갈리지 않게. 아니면 뭐 여러분들 원하는 대로 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일 때 마이너스 플러스 루트 5. 복부호 동수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답을 쓸 때는. 마지막. 자, A 벡터가 마이너스 3,5고 요 B 벡터가 1, 마이너스 1인데 A 벡터 플러스 T배의 B 벡터가 크기가 최소일 때, 이 크기가 최소일 때에 요 T의 값을 T0라고 한다면 요 A 벡터 플러스 T0 B 벡터랑 B 벡터가 이루는 각은 얼마일까? 이게 질문이야. 이거 어렵죠? 내가 문제 막 변형했었거든요. 그냥 시키는 대로 해볼게요. 하나씩. 하나씩 시키는 대로 해보면 A 플러스 TB 벡터의 크기가 최소가 먼저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를 일단 써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 플러스 T 성분으로 쓸 거예요. 됐어요? 그 다음에는 5 마이너스 T 이렇게 나오죠. 선생님 집중하고 있나요? 요거의 크기가 최소가 된대요. 그럼 얘 크기는 어떻게 구하죠? 제곱. 그렇지. 크기는 T-3의 제곱 5-T의 제곱에 루트 이렇게 구하죠. 이 크기는. 그럼 이게 최소가 돼야 한다고 했으니까 얘를 안에 걸 계산해보면 몇 T제곱? 2T제곱. 그 다음은? 마이너스 16T. 그 다음에 플러스 34. 이렇게 나오죠. 그럼 얘가 최소가 된다는 건 무슨 꼴로? 완전 제곱 꼴로. 그럼 2로 묶으면? T 마이너스 4의 제곱. 그 다음은? 플러스 2. 그럼 T가 이런 최소가 되도록 하는 T의 값을 T0라고 했으니까 T0는? 4. 오케이? 그럼 내가 구하고 싶은 거는 요 A 벡터 플러스 4 B 벡터랑 요 B 벡터가 이루는 각을 구하고 싶었는데 그럼 A 벡터 플러스 4B 벡터라고 하는 건 어떻게 써요? 마이너스 3 플러스 4니까 1이죠. 그 다음에 5 마이너스 4니까 1이죠. 요거랑 B 벡터는 1, 마이너스 1이죠. 얘네들 내적해보면 얼마예요? 0이죠. 그럼 이루는 건 얼마예요?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했습니까?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성분들끼리 곱합. 됐어? 이건 항상 성립합니다. 이런 거는. 근데 그 4단원 그 연습 문제도 그다지 쉽지 않거든요. 그다지 쉽지 않으니까 빨리 해보시고 시험은 2시에 보겠어요. 25분 뒤에. 오케이?